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어제 날짜 801원까지 내려가줬었던 부분에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도 계속 여기 박스권에서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이 만들어졌고 오늘 새벽 미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오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리플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리플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리플 소송 관련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 리플의 가격 움직임과 이제 곧 리플 강세장이 머지않은 모습인데요. 다음 달이면 리플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앞으로의 대세 상승장이 도래했을 때 리플처럼 더 높이 올라갈 메이저 코인들을 모아놓은 장기 포트폴리오와 장기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도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나면 다른 종목으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RP 가격 조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건 XRP 헬스케어 사회적 채택 사장 에드워드 파리나가 지금 그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요. 리플의 긍정적인 소식 보도와 지난 1년간의 생태계 발전이 지속된 상황에서도 XRP의 가격 변동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는 리플이 지난 1년 동안에 중대한 소식 여러 건을 전달했다라고 하죠. 바로 약식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여러 기사로도 호재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의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다른 코인은 협력 관계 체결과 같은 소식 한 건이 가격 급등 촉매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XRP의 가격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가격 조작이 지금 의심이 된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불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도 이에 관련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현재 대대적인 시장 조작이 진행 중이다. 0.01달러에 해당하는 부유한 엘리트와 주요 은행 기관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트윗을 게재했습니다. 반대로 가격 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JD의 의견을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JD는 최근 가격 변동 상황이 예측 가능한 단기 기술적 가격 조정이라고 분석하며 가격 조작 의혹에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뉴스 BTC는 가격 조작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런 논란이 나온 이유는 당연히 리플이 호재성 기사가 쏟아져 나와주고 있고 지난 약식 판결의 결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는데요. 지금 현재도 소송 관련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리플인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리플의 가격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리플 홀더가 리플의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크게 저점 400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800원 이상까지 지금 2배가량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끌어올려준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긴 했지만 오르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승소 판결로 인해서 1000원 이상을 돌파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리플이 다시 가격 압박을 받으니까 이런 논란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저점이 높아진 차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매집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개미털기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주는 부분이 세력들의 가격 조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최근 속보를 통해서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기사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지난 주에만 1100만 개나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래들이 저점으로 추정되는 가격대에서 코인 매수에 나간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는 상승세가 펼쳐질 것을 확신한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에 리플의 가격 급등 요인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달 유럽에서 XRP ETP가 상장된다라는 건데요. ETP가 뭐냐면요. ETF와 ETN을 포함하는 상품군을 말합니다. ETF는 펀드죠. ETN은 채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XRP로 유입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지난 리플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20분 만에 1,000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 블랙록에서 리플이 ETF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ETF에 대한 기대감과 화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최소 억 단위, 조 단위, 경 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유럽에서 12월 ETP가 상장되게 되면요.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리플은 가격 폭등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새벽 미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으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미 증시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음 달 우리 리플의 강세장을 대비한 기관과 세력들은 계속해서 리플을 저점에서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12월 유럽 ETP 상장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의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리플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날짜에 리플 저점기에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어떻게 물량을 더 늘려가야 할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전량 매수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리플을 어떻게 매집해 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고요. 리플과 함께 대세 상승장에서 같이 주도주로 같이 움직여줄 메이저 코인도 같이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종목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시드 확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단기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단기와 장기 포트폴리오 모두 구성해서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숫자 0번이나 하단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순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는 지난주 11월 20일 지난주죠. 리플에게 20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XRP는 계속해서 25주 연속 유입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도 순유입이 됐다라는 건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XRP를 매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세력들도 똑같습니다. XRP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보유량이 급증했고요. 지난 시간을 보시면 10월 14일 날짜에 27%의 보유 비중에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부분에 46% 보유 비중으로 최대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1,100만 개의 XRP를 매집해 나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기관과 세력들은 매집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기관과 세력들이 리플을 매집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만 받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만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횡보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여기 보시면 엄청 올라가줬던 부분 있죠. 이때는 개인들이 매도세가 아니라 매수세로 전환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런데 IPO 발표되지 않았고 다시 실망 매물로 하락 흐름 만들어내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박스권의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 분석가들이 리플의 강세장이 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도를 정말 던져야 될까요? 많은 개인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떨어질 때 팔고 다시 올라갈 때 사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게 되면 추격 매수고요. 세력들이 조정 만들어주게 되면 고점에 물리게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에 물린 상태에서 더 끌어내려주면 더 떨어지는지 알고 무서워서 여기 부근에서 또다시 매도 손절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시드는 어느새 녹아져 없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했을 때도 비트코인 계속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가셨던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차트만 쫓아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손실을 많이 보셨는데요. 이렇게 기관과 세력들이 멍청해서 리플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매집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겠죠. 투자의 기본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 저점 매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는 거죠.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점에서의 수익은 더 극대화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많은 물량을 저점에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똑같이 단기적인 수익만 쫓지 마시고 확실한 안전한 수익을 보시려면 장기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우리 리플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매집해 나가고 있고요. 저 또한 초보 시절 단기 급등 종목만 쫓아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에 물리고 또다시 하락하면 더 떨어질까봐 겁나서 손절하기를 반복했는데요. 하락은 쉽지만 녹아버린 시대에서 수익을 끌어올리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가 아닌 장기 투자로 집중을 하고 나선 오히려 하락에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점이 오면 그때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리플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투자하는 이 코인이 무조건적으로 나중에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리플의 펀더멘탈과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리플은 많은 전문가들이 애플, MS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지금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가격이 발목 잡히긴 했지만 이제 소송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전량 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적금처럼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4년 사이클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2년 동안의 하락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제 다음 달부터 강세장 초입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새로운 강세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사이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020년도에는 SEC가 리플을 기소를 했던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렇다라는 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만들어낸 리플의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도 도래하게 될 거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되게 될 겁니다. XRP는 내달 12월 유럽에서 XRP ETP가 먼저 상장이 되고 나면요. 미국에서도 리플 ETF 출시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법원에서 명령 내렸듯이 SEC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고 4월이면 정식 판결 마무리가 되고 나면 모든 소송 리스크는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럼 소송 끝나고 나면 리플 CEO는 뭘 한다라고 했어요? IPO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강세장의 촉발이 되는 부분들이 이번 사이클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에서의 상승 흐름보다 역대급의 상승 흐름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리플 이번 사이클에서 신고가까지 갱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리플은 계속해서 전량 매수 아니고 저점일 때마다 물량 최대한 많이 모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면서 리플 매집을 위한 자료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죠. SEC가 리플에게 두 가지 소송을 제소했는데요. 하나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였고 하나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소송이 지나오면서 2022년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결과는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으로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본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SEC는 중간항소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죠. 그에 따라 SEC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바로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하고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소송에서 이기는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증명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법원이 명령한 XRP 이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에 관련한 일정을 각각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지난 11월 9일 날짜로 리플과 SEC는 각각 미 법원에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 법원은 내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이죠. 2월 12일까지 합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최종 마감 기한은 4월 29일입니다. 기간 판매부는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였었죠. 그 부분은 바로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EC가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요구했는데요. 리플은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지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SEC와 리플은 이 벌금 관련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지금 현재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최근 칠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건과 존 디튼 역시 7억 7천만 달러 벌금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합의금을 SEC가 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7억 7천만 달러에는 리플이 기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 전체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에 기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금액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존 디튼 역시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 제한되어 있고 XRP의 대다수 판매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이뤄졌다는 걸 밀어볼 때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미국에서 판매가 된 5% 정도의 금액만이 합의금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속보를 보시면 미 하원에서 SEC 제재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톰 해머 의원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무제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무능하게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의 눈앞에 펼쳐진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바이낸스를 통해서 CFTC에 대한 위상이 더욱더 올라가줬는데요.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어낸 이 상품거래위원회는 명성이 더 높아졌고 무분별한 규제를 남용하고 있는 이 SEC의 명성은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SEC는 지금 현재 크라켄 기소장에서도 증권성 토큰 목록에서 XRP는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SEC가 XRP를 다시 한번 비증권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만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 소송은 완벽하게 끝이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시면 미 SEC가 11월 30일 날짜로 소송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리플 소송건이 논의가 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안도 지금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CFTC 명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플을 지금 항소심을 제기했다가는 SEC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리플과의 소송은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리플 CEO는 3심까지 불사하겠다,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SEC와 합의를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리플에겐 득이죠. 그리고 지난 소송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날렸던 리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SEC에게 내어줄 건 내어주고 적절한 시기에 IPO까지 진행한다면 리플사의 기업 성장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으로 더 많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EC가 첫 번째 주장을 했던 7억 7천만 달러에 대한 벌금은 무리가 있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높게 벌금을 책정해서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높은 가격과 그 최저가를 부르면서 이 중간 단계의 협의점을 찾아가게 되죠. 이 SEC와 리플 벌금 또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금 중간 지점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기습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1월 30일 날짜로 SEC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리플은 어느 정도 빨리 합의를 마무리 짓자라는 의견이 나와준다면 올해 안에라도 합의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공유 드리고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